fx 주어졌고 그 다음에 y는 x의 k제곱 곱하기 fx다라고 했습니다. 얘가 0에서 극한값을 가져야 된대요. 그럼 이 함수는 여기다 x의 k제곱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게 0에서 극한값이 있어야 되니까 극한값이 있을 조건은 뭐 하나밖에 없지. 우극한 있고 좌극한 있고 둘이 같으면 되죠.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우극한이면 얘가 그냥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근데 좌극한이면 0에 가까워지는데 음수니까 절대값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4 붙여져서. 근데 얘가 극한값을 갖기 위한 자연수 k의 최소값이니까 그냥 1부터 집어넣어 보시면 돼. 1이면 이거 극한값 뭘로 나오겠니? 1로 나오지. 얘는 뭘로 나와? 마이너스 1로 나오겠지. 그럼 1이면 안 됩니다. 그죠? k는 1일 때는 안 돼요. 그 다음 작은 자연수는 2겠지. 2를 해보면 만약에 여기가 2다 라고 가정하면 둘 다 극한값 똑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약분하고도 여전히 x가 남았으니까 0에서 우극한이면 0이고 얘도 약분하고도 마이너스 x가 남았지만 x 0에서 좌극한이면 이렇게 되겠지. 2일 때는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2번이죠. 2번. 네, 됐습니까? 그 다음이 53번. 53번이 뭐니? 자, 올림퍼스 고난도 문제집에 있는 거고, 자, 정역이 마이너스 1 이상인 다음 2차 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자,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라고 했는데 얘는 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역함수가 그럼 존재할 수 있냐? 존재하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지 지금. 그리고 아래로 볼록입니다. 이렇게. 맞죠? 뭐 얘를 정리를 해서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렇게. 정확히 마이너스 1,1이 꼭 지점이고 아래로 볼록이에요. 근데 얘는 원래 모든 실수에 정의된다라고 하면 역함수가 없지. 감소하는 구간도 있고 증가하는 구간도 있으니까. 하지만 정의역을 마이너스 1 이상으로 제한하면 이쪽만 그려지는 거죠. 이쪽만. 맞지? 이쪽만 그려지면 y는 x에 관하여 대칭이 되게 지금 이 꼭지점이 마이너스 1,1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y는 x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런 식으로 역함수 존재할 거예요. 그 역함수를 gx라고 했습니다. 제가 좌표 평면에까지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럼 역함수 구하는 거 우리 배웠지? 어떻게 구하니? x를 y로 표현하고 xy 자리 바꾸시면 되죠. 혹은 그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x, y 자리를 먼저 바꾸고 y를 x로 표현하셔도 되고. 자, 이게 그럼 fx예요. 이게 fx인데 교과서에 나온 순서대로 보면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 마이너스 1이고 자, 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x랑 y 자리 바꾸면 되니까 얘를 먼저 쓰면 이게 제가 역함수를 직접 구한 거죠. 직접 구한 건데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보면 y랑 x랑 자리를 바꾸잖아. 그럼 대칭이동의 관점에서 보면 y는 x에 관하여 대칭이동한 거죠. y는 x에 관하여 대칭이동하면 당연히 두 개 나옵니다. 왜냐하면 얘는 y는 x에 관하여 대칭이동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지금 제가 정의역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요 함수의 역함수니까 요거 구하셔야 돼요. 요거는 그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둘 중에 뭘까? 플러스겠지. 우리 무리함수의 최소한의 그 상식만 있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면 x의 개수도 양수고 근호 앞에 부호도 양수입니다. 근호 앞에 부호가 음수면 이렇게 내려가야 되고, 그죠? 이게 역함수네요. 그럼 제가 gx 통째로 구했어요. 맞지? 통째로 구하시고 이제 극한값 구해보시면 되겠죠. x가 2를 향해 갈 때 gx 이거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fx-10이니까 여기서 10 빼면 x제곱 플러스 2x-8이지. 인수분해 하시면
자, 이렇게 되겠죠. 무슨 꼴의 극한? 0분의 0꼴. 0분의 0꼴의 극한이니까 인수분해하고 약분인데 근호가 있으니까 유리화하고 인수분해하고 약분. 자, 그리고 유리화할 때는 제가 유리화하는 쪽만 계산해 달라고 했고 얘만 계산하면 x-2죠. 이거 통째로 약분됩니다, 얘랑. 그 다음에 x가 2를 향해 가면 얘는 6이 되겠고 얘는 1 더하기 1이니까 2 되겠고 뭐 이렇게 12분의 1 구할 수 있지. 역함수를 직접 구해야 되는 상황도 온다. 참고로 이 중에 이과생들 미적분 배우시면 지수, 로그 함수, 역함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나중엔 다룹니다. 현재로서는 뭐 필요 없고. 61번. 자, 61번은 자, 다음 극한식 두 개의 극한값이 각각 주어졌습니다. 먼저 모든 극한은 제가 형태부터 알아봐 달라고 했죠. x가 8을 향해 가면 이거 세제곱근 기호니까 세제곱근 8이면 2고 2 빼기 2니까 빵이고 8 집어넣으면 64-64니까 8이 빵 나오겠지? 그럼 유리화를 해야 돼요. 유리화를 해야 되는데 계산해서 이거는 조금 헷갈리신 분이 있을 것 같아. 근데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이렇게 구해볼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해설지를 보고 이해가 안 되셔서 질문하신 것 같고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루트만 나오거든. 근데 가끔 어려운 계산에서 세제곱근이나 네제곱근 기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는 그냥 치환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익숙하신 분, 곱셈 공식이 완벽하신 분이면 굳이 치환할 필요 없어. 근데 처음에 잘 눈에 안 들어올 거야. 세제곱근 x를 제가 t라고 치환할게. 그럼 x가 8을 향해 가면 t는 어디를 향해 가니? 2를 향해 가겠지. 2를 향해 갑니다. 자, 여기까지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치환했다는 얘기는 양변 세제곱하면 x는 t 세제곱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돼. 잘 푸신 분도 있겠지만 잘 봐. 이런 계산이 10번 언더에 나오면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저는 t로 표현하기로 했어. 그럼 x가 8을 향해 갈 때 t는 2를 향해 갑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제가 t라고 치환했죠. t-2. 그 다음에 x가 t 세제곱이니까 x제곱이면 t의 6제곱이지. 자, 이렇게 되지 않아? 됐지? 물론 곱셈 공식이 잘 되시는 분은 그냥 푸셔도 돼. 안 될까 봐. 자, 그럼 얘는 지금 0분의 0꼴 맞죠? 2의 6제곱 64제곱이니까. 그러면 일단 합차 공식을 쓰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까지 돼. 합차 공식.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야 되잖아. 조립제법을 쓰셔도 되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들 1학년 때 곱셈 공식 다 배웠어요. 8이 2의 세제곱이죠.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t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꼴이에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그럼 t 마이너스 2가 인수로 나와야 되고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됐어? 응. 자, 그럼 얘랑 약분되고 t가 2를 향해 가면 앞에 건 16이고요. 남은 게 얘는 남았죠? 4 더했으니까 12겠지. 네, 맞습니까? 아마도 첫 번째 식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아서 제가 두 번째 극한을 생략을 할게. 이거는 그냥 유리화하고 극한값 구하시면 되지. 이게 안 되면 안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자, 올림포스 고난도. 자, f2의 값을 구하여라. 자, 최고 차액의 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시킨다. 모든 극한은 제가 형태부터 먼저 알아보라고 했어요. x가 1을 향해 가면 이거 어디를 향해 가니? 0을 향해 가겠지. 0을 향해 갑니다. 이것도 요즘 수능 시험에도 여러 번 소개됐던 아이디어인데 그러면 얘는 어디를 향해 가지? 그냥 f1을 향해 가겠지. 다항함수. 얘도 어디를 향해 가? f1을 향해 가겠지. 그럼 어떤 형태냐면 뭐 수학적으로 맞는 표기법은 아니지만 이런 꼴이에요. 이런 꼴이지.
그럼 노멀한 상황에선 뭘로 나와야 될까? 극한값이 1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 얘를 잘 하셔야 돼. 예를 들면 얘가 4 같은 데로 간다. 그럼 4 빼기 0분의 4니까 얘는 당연히 1이 나올 거야. 5를 향해 가도 마찬가지겠죠. 100을 향해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극한값이 1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는 얘기는 F1은 좀 특별한 숫자를 향해 가야 되지 않아? 극한값이? 그게 뭘 것 같아? 0이겠지. 그래야 다시 0분의 0꼴이 돼서 인수분해하고 약분하고 다른 극한값이 나오는 거라고. 이 부분 이해돼? 이건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의 문제예요. 뒤에 센 시스템에도 비슷한 문제 있습니다. 수능시험에 한번 다뤄진 이후로 잠깐 높아심에 다시 얘가 F1이 어떤 특정한 상수를 향해 가잖아. 0이 아닌 상수. 그 상수가 제가 알파라고 해봅시다. 알파면 알파분의 알파니까 당연히 1이 나와야 돼요. 근데 1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으니까 이런 소위 수학에서 말하는 확정형 어떤 함수값처럼 집어넣고 구하는 게 아니고 0분의 0꼴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0분의 0꼴이니까 F1은 뭐가 나와야만 해? 0이 나와야만 한다라는 걸 얻어내셔야 된다고. F1이 0이면 fx는 뭘 인수로 가져야지? x-1을 인수로 가진다라는 힌트를 고급지게 준 거죠. 제가 모든 극한식은 2가지 이상 알려준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이걸 하나 얻어냈으면 한 번 더 쓰셔야지. 자, 그럼 fx를 제가 제일 이쁘게 꾸며내 볼게. 최소의 미지수로. fx는 얘는 인수로 가져야 돼. 근데 뒤에 1차식은 모르죠. 뒤에 1차식은 모르는데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2차의 개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저라면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6까지 됩니까? 자, 이렇게 되겠고 여기도 fx 자, 얘가 2 나오면 되죠. 여기서도 아마 조금 고민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유리화 하기가 좀 불쾌하지 않아? 식이 복잡합니다. 근데 지금 x가 1을 향해 가면 무조건 1 근방은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양수인 거 맞죠? 양수인 거 맞습니다. 우리 이런 아이디어를 쓸 때도 있으니까 한번 볼게. 얘를 제가 인수분해할 수 있어. 루트를 이용한다면. 양수일 때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죠. 양수일 때 말하는 거예요. 음수면 허수니까 안 되고. 맞지? 그럼 얘는 제가 식을 딱 봤을 때 유리화 하려면 좀 복잡하잖아. 복잡하니까 유리화보다는 1을 집어넣어서 0이니까 어떻게든지 저는 얘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게 더 이뻐 보입니다. 얘도 이렇게. 요 놈도 이렇게. 됐어? 이게 조금 독특한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만 나왔을 때 잽싸게 인수분해하고 유리화하고 인수분해해서 모든 문제를 풀진 않는다라는 거. 자, 그럼 얘는 저는 유리화를 하지 않고 인수분해했어요. 바로 약분합시다. 바로 약분하면 얘가 다 약분이 되겠죠? 됐습니까? 제가 각 반의 질문은 따로 올려드릴게. 유튜브에. 이게 질문은 좀 달라서 개념 강의는 제가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여러 번 올리긴 좀 번거롭고 이렇게 됐지. 자, 이제 x가 1을 향해 갑니다. 1을 향해 가면 얘는 2, 1 플러스 k가 되겠고 x가 1을 향해 가면 얘는 2, 1 플러스 k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거 계산하면 뭐니 그냥? k지. 그럼 양변에 k 갖다 곱하면 2 플러스 2k가 뭐야? 죄송. k가 아니라 2k네. 2 플러스 2k가 4k 나오죠. 자, k는 1 나오겠고 그럼 제가 fx 구해냈죠. f2는 3 나오네요.
됐음? 아마도 얘도 답지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으나 저는 이렇게 푸는 게 더 이뻐 보입니다. 그냥 이걸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할 때도 있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는 게 조금 빠른 풀이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 뭐 왕도가 있는 건 아닌데. 자, 77번. 여기 있는 이 각 학교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 교재에서는 볼 수 없을 거야. 실제 펀에자에서는 다 제낀 문제들입니다. 제낀 게 쓰잘데기가 없어서 제낀 게 아니라 옛날 유형은 여러분들이 좀 풀 때 동기부여가 덜 된다라고 해서 옛날 문제는 뺐어요. 근데 여전히 빈출 유형이니까 연습하기는 제일 좋습니다. 뭐 수학의 옛날 문제고 뭐 그런 게 어딨겠니. 저도 25년 전 배운 거나 지금 배운 거나 뭐. 자, 77번.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의 값이 1일 때 어쩌고저쩌고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이것도 아주 표준적이고 정석적인 문제예요. 분수식의 극한이 수렴한다라고 나왔지. 그리고 여기서 제가 fx를 구한다라고 했습니까? 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까? 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fx를 추론하는 문제는 극한식이 2개 이상은 주어졌을 때 fx를 구하는 거고 얘는 순수하게 이 식만 이용해서 저 값을 구하면 돼요. 그럼 일단은 불쾌하네. 뭐가 불쾌해? 여기 정의역 자리 불쾌하잖아. 불쾌하면 치환. t. 그럼 x가 a를 향해 가면 t는 어디로 가? 0. 자, 얘를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뭐 얘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겠네. 그러고 나서 제가 이 극한식을 다시 써볼게요. 다시 써보면 이제 t는 0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t로 치환했어요. 이게 1이란 얘기지? 맞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수렴하는 극한값인데 변수를 t에서 x로 바꾸든 k로 바꾸든 변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똑같이 1로 나옵니다. 우리 확인해봤죠, 지난 시간에. 그럼 다시 그냥 x로 다 바꿔놓을게. 이게 1이란 얘기잖아. 그죠? 자, 그럼 저식에서 x분의 fx가 나와야 되니까 분모분자 뭘로 나누면 돼? x로 나누면 되죠, 마지막에서. 분모분자를 x로 제가 나눴을 때 암산 좀 합시다. x로 나누면 얘는 3이고 얘는 2fx 나누기 x. 얘는 x로 나눠도 x 남았고 얘는 2fx 나누기 x. 자, 그 다음에 이거 수렴하는 거 맞지? 0으로 수렴하자. 이거 수렴. 1로 수렴. 그럼 함수값처럼 집어넣어도 된다라는 게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이거 빵이고 이거 1이니까 분자 2. 1이니까 5분의 2 나오겠네. 2번. 됐습니까? 자, 제가 질문이 많아서 말이 좀 빠를 수도 있어. 됐지요? 이것도 센에서 한 것 같은데? 자, 이것도 패턴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 식이 주어졌는데 이 식의 극한값이 0이래. 그럼 일단 제가 전개를 해볼게. 전개를 해보면 얘랑 곱하면 x제곱분의 fx.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 이게 0이란 얘기죠. 이게 0이란 얘기는 이놈의 극한값은 얼마라고 예상 가능해? 2다라고 예상 가능하겠지. 그래야 2 빼기 2는 빵 나오잖아. 자, 그럼 방금 문제랑 똑같습니다. 저기서 얘가 나와야 돼요. x제곱분의 fx가 나와야 되니까 분모분자를 다 x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나누면 원래식이랑 똑같습니다, 이건. 자,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겠죠. 분모는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고 얘는 왜 x제곱으로 나누나요? 물어보시면 안 돼. x제곱분의 fx 극한값을 알고 있으니까 제로 나눠야지 x가 아니라. 아까는 x분의 fx고. 자, 이거 다 수렴하는 거 맞니? 맞지? 무한대분의 3, 무한대분의 1, 빵, 얘도 빵. 그 다음에 이거 극한값 2라고 제가 위에서 추론했으니까 2 곱하기 2면 4고 2 곱하기 5니까 10이고 답은 2분의 5 나오겠죠. 5번. 자, 이것도 됐고 85번. 자,
이거 센의 대표 유행 있지? 아마 있을걸? 제가 극한에서 하나 무한대고 하나 수렴하면 뭐하라고 했어요? 극한의 아이디어는 딱 하나라고 했습니다. 무한대분의 상수는 빵. fx 구하려고 좀 하지 말라고. 그럼 이 식에서 내가 예상 가능한 식이 이게 빵이라고. 얘는 빵이 돼야만 하지. 왜? fx가 무한대로 간다며. 근데 얘는 상수로 수렴.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0이다 라고 예상 가능하고. 이제 얘를 이거 센에 나온 해설이랑은 저는 다르게 설명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시중교재에는 치환해서 푸는 방법으로 나왔을 텐데 계산이 복잡해요. 자, 이거분의 이거 쓰면 2고 이거분의 이거 쓰면 이거고. 됐어? 그럼 이놈의 극한값을 얼마라고 예상 가능? 2. fx, gx를 구하는 게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fx분의 gx,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의 극한값이 2다 라는 거 구해낸 거고, 그럼 이 마지막 극한식에서 저놈이 나오려면 분모 분자 뭘로 나눠야 돼? fx로 나눠야지. fx로 나누면 그냥 식 깔끔합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 극한값이 2니까 여기다 2 때려넣으면 6 빼기 4니까 2고 2분의 7 나오지. 5번. 네, 됐습니까? 87, 89. 아, 이거는 제가 센에서 안 했던 것 같아. 혹시 중복되는 문제는 제가 한 번만 풀겠습니다. 일단 다항함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항상 이 극한을 물어봤는데 f 안에 이상한 식이 오면 그냥 치환한다라고 외우셔도 돼. 복잡하잖아. 불쾌하잖아. 제가 x분의 1을 또 t로 치환할게. t로 치환하면 x가 0에서의 우극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t는 어디로 갈까요? 양에 무한대지? 얘가 0에 가까워지는데 양수래. 그럼 아주 작은 애분의 1이니까 결국 이 숫자는 점점 커지다가 무한대 발산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치환했다는 얘기는 x자리에는 t분의 1을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똑같죠. 일단 불편한 식이면 치환하는 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저는 치환이라는 걸 했다는 것 자체가 t로 표현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x가 아니라 t로. 이제 t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리미트 t가 양의 무한대 발산. 자, 그럼 x자리에 t를 쓰면 x는 t분의 1이 되겠고 t분의 1이 되겠고 이렇게 되겠지. 맞지? 여전히 불편하지 않아 식이? 불편합니다. 일단 번분수 꼴이에요. 불편하면 바꾸면 되지. 이렇게 곱해주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 t분의 t를 곱하면. 자, 여기다 t 곱하면 2t 빼기 1 되겠고요. 여기다 t 곱했으니까 ft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이 극한값은 문제에 4라고 주어졌어요. 자, 맞지요?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좀 센스 있게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fx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구할 수도 없고 x분의 fx의 극한값만 물어봤지. 분모 분자 뭘로 나눌래 이번엔? t로 나눠야겠지. t로 나누면 됩니다. 이제 변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t든 x든 수렴하면. 이거 t로 나눴으니까 2고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 근데 수렴한다며. 수렴하는 거 맞지? 이거 구하라며. 이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 값을 알파라고 했을 때 얘는 뭐예요? 0이지 0. 무한대분의 상수. 그러면 알파 빼기 1, 2. 자, 9 나오겠지.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88. 이건 뭐 센 시스템에도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고. 자, 88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시킨다. 자, 얘는 함수 자체가 독특하게 지금 주어졌습니다. x가 유리수면 제곱한 게 튀어나오는 거고 무리수면 세제곱한 게 튀어나온다라고 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얘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만 확인하면 돼. 자, 그리고 여기 보면 n은 자연수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자연수. 여기서 약간의 여러분들이 조금 직관이 필요한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를 향해 가죠? 1을 향해 가지 않아요? 1을 향해 갑니다. 근데 n이 자연수면 여기 자연수면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아무튼 분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1을 향해 가지만 유리수야 무리수야? 유리수란 얘기입니다. 얘가 1을 향해 가지만 이놈은 죽었다 깨어나도 유리수예요. n이 자연수니까. 그럼 아무튼 유리수니까 위에다 집어넣고 구하겠지. 위에다. 그럼 1 나오는 거 맞네. 이건 맞고. 자, 똑같은 패턴으로 얘는 n이 무한대로 가면 뒤에 거 0을 향해 가니까 이 전체는 1을 향해 갈 거 아니야. 1을 향해 갈 텐데 n이 자연수래. 자연수분의 루트 2가 유리수야 무리수야? 무조건 무리수지. 자연수 어떤 자연수를 데려와도 자연수분의 루트 2는 무리수입니다. 그럼 여기다 1을 더해도 무리수겠죠. 그럼 얘는 1을 향해 가지만 이 안쪽은 확실히 무리수예요. 한없이 1을 향해 가지만 무리수니까 여기다 집어넣으셔야 돼. 그냥 그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아무튼 얘도 1 나오는 거 맞죠? 오케이? 자, 그럼 앞에서 2번 해봤으니까 좀 빨리 해보자. 얘는 어디를 향해 가겠어 결국? 뒤에 게 0을 향해 가니까 마이너스를 향해 갈 거잖아. 근데 유리수야 무리수야? 무리수입니다. 자연수분의 루트 2가 무리수니까. 그럼 이 f라는 함수에 집어넣는 숫자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지만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무리수래요. 무리수면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지. 여기가 아니라. 맞지? 자, 근데 4번은 이제 1번, 2번에서 보면 결국 이 안이 1을 향해 가면 유리수든 무리수든 극한값이 뭐 나왔어 지금? 둘 다 1로 나왔지? 그럼 유리수든 무리수든 상관없이 쉽게 얘기하면 여기다 1을 집어넣든 여기다 1을 집어넣든 똑같이 나오니까 극한값 존재하는 거 맞고 수렴. 맞죠? 오케이. 자, 근데 마이너스 1은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x가 마이너스를 향해 가면 얘가 마이너스를 향해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위에 보기처럼 유리수이면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무리수이면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수도 있지. 그럼 집어넣는 함수 자체가 다르잖아. 마이너스 1의 제곱이랑 세제곱은 다르겠지. 그러니까 극한값이 없다라고 하셔야죠. 얘는 우극한, 좌극한 개념이 아니라 극한값이 그냥 없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 현재 출제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이건 미적분에서 다룰 내용이 맞는 것 같고 미적분에서는 이제 여기 n이 자연수일 때 수열의 극한이라고 다른 단원을 하나를 할애해서 배우니까 지금은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이해는 됩니까? 결국은 어디 가까워지냐를 첫 번째 확인해야 되고 유리수냐 무리수냐면 확인을 잘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 자, 또 센시 스텝. 자, 두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어쩌고 저쩌고 값을 구해주세요. 자, 일단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갈 때 극한의 형태부터 알아봅시다. 얘는 f형을 향해 갈 거고 0을 향해 가면 얘는 f형 곱하기 g형 뭐 이렇게 가는 거고 이거 가지고는 뭘 알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치? 왜냐면 f형이 0인지 뭐 약분이 되고 g형이 나오는지 뭐 무슨 꼴인지 0분의 0꼴인지 일단 현재는 모를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풀면 아마도 틀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식에서 x가 0으로 향해 가면 gx가 1이래. 그럼 g1에서의 극한값이 1이니까 f형분의 f형이고 약분하면 1이겠네. 이렇게 쓰면 틀릴 수도 있는 게 f형이 0일 수도 있죠. 그냥 생으로 약분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 정도만 좀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 잠깐만. 여기까지는 됐어? 된 거 맞죠?
이제 그럼 두 함수에 관한 관계식이 나왔어요. 두 함수에 관한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얘를 좀 이쁘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 이쁘게 표현하는 게 우리가 뭐 수학에서 이쁘게 표현한다라는 얘기는 y는 x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한쪽에는 한 문자, 이쪽에는 이쪽에 관한 문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쁘죠. 뭔 말인지 어려우시면 일단 x가 0이 아니고 gx도 마이너스 2가 아니다라고 가정하면 저는 양변을 이렇게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왜냐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왜냐하면 저는 왼쪽에는 fx에 관한 식을 만들고 싶고 오른쪽은 gx에 관한 식을 만들고 싶으니까 대단한 이유 없습니다. 자, 얘로 나눴더니 얘는 이게 통째로 약분되고 x분의 fx 0이 아니라는 가정은 있어야겠죠. 0으로는 못 나눕니다. 자, 그럼 우변은 xx 약분됐고 정확히 이렇게 되겠네요. 조금 뭔가 더 이쁘지 않아? 맞지? 여기까지 됩니까? 이제 뭐 할까? 그 다음에는 이놈의 극한값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리미트 0에서 왜냐? 나에서 이거 주어졌으니까 이거 1이라며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식을 살짝 비틀고 변형을 해서 쟤를 구할 수 있느냐가 아마도 이 문제의 질문한 것 같고 이 식에선 절대 fx, gx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둘 사이의 관계식만 나온 거니까 그럼 만약에 제가 이놈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걸 얻어냈으면 우리가 극한값 구할 수 있지. 이거 분모 분자 뭘로 나눠야겠니? x로 나눠야겠죠. x로 나눠봐. 분모 x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고 자 끝났네. x가 0으로 해가면 얘는 0 얘는 방금 마이너스 3분의 1로 수렴한다라는 거 얻어냈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얘는 1로 수렴 2 나오겠죠. 2 됐습니까? 자 그러면 프린트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설명 중에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제가 이건 깊게 설명을 드리진 않았어요. 이건 시험 대비 때는 굉장히 길게 할 텐데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결국은 그거였지. 실수배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도 좋다라는 건데 뭐만 유의해달라고? 나눗셈만 유의해달라고 했어요. 그 부분만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근데 바로 위에 있는 68번보다는 얘가 좀 어려울 거야. 자, 리미트 fx a에서 gx의 극한값이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fx 플러스 gx의 값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이런 성질은 있었니? 둘 다 제가 앞에서 자, 잘 봐. 두 함수가 다 수렴하면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곱해도 되고 나눠도 된다라고 했지. 근데 그 외의 경우 하나 수렴 발산 혹은 둘 다 발산이면 사칙 연산의 결과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감각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그냥 발레를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성질 아니면 발레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둘 다 존재하지 않는데 다음이 존재하는 애. 그냥 제가 발레를 나중에 다 외우면 헷갈릴 테니 그냥 이렇게 외워. 무적. 이거 만약에 A가 정수라고 하면 가우스 X든 마이너스 가우스 X든 정수에서 극한값은 없지.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니까. 근데 둘이 더하면 그냥 뭐니? 0이지. 0이니까 여기가 뭐가 오더라도 극한값 존재하겠죠. 우리 수학카에서 배웠던 발레라는 건 거짓임을 보이는 예시를 여러분들이 머리를 굴려서 그냥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몇 가지 발레는 그냥 외우는 게 좋습니다. 이런 애들. 그럼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겠네. 존재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둘 다 극한값이 없더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예시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덧셈뿐만 아니라 뺄셈도 마찬가지. 뺄셈이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치?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다시 둘 다 수렴하지 않아도 둘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서 수렴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런 예시를 하나라도 찾을 수 있으면 이 명제는 틀렸으니까 기억은 땡이고. 오케이? 자, 니은. 그러니까 성질을 이용할 거냐 발레를 찾아볼 거냐는 그때그때 판단을 하셔야 돼. 거기까지는. 자, 이 값, 이 값이 이번에는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존재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성질을 이용하라는 문제겠지. 앞에는 존재 안 한다며. 그리고 존재하지 않을 때 성질 같은 거 없어. 자,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놈의 극한값을 제가 알파, 이놈의 극한값을 베타라고 하면 이거 둘 어떻게 연산하면 얘가 나오겠니? 그냥 냅다 더하면 되지 않아? 이 둘을 더하면 2fx만 남을 거 아니야. 리미트 아니. 근데 2는 실수니까 앞으로 빼서 쓸 수 있죠. 얘도 존재하는 게 자명하지. 증명 없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맞죠? 둘 더하면 되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2fx인데 2로 나누면 되죠. 니은은 맞습니다. 여기가 좀 애매해요. 100% 받아들이긴 좀 쉽지 않지. 근데 극한이라는 단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리미트 fx와 리미트 fx/gx의 값이 각각 존재하고 얘도 마찬가지 둘 다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성질을 이용하라는 것 같아. 뭐 베타라고 합시다. 근데 A에서의 알파는 0이 아니라고 확실히 주어진 거죠. fx는 절대 0이 아니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럼 얘네 둘을 알려줬는데 gx를 구하려면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되지 않아? 근데 나눌 수 있지. 왜? 0이 아니라고 문제에서 전제 조건으로 주어졌잖아. 0만 아니면 다 된다라고 했죠. 나눗셈도. 분모가 0만 아니면 됩니다. 뭔 말하는지 알겠지? 오케이. 디귿 맞고. 이거는 뭘까? 뭐가 틀렸을까? fx보다 gx가 명확하게 크다라고 해도 리미트를 걸면 무슨 경우가 발생한다고? 같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게 샌드위치 정리지. 여기서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 아니 선생님 같을 때는 이게 무한대로 갈 때 아닙니까?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무한대든 상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리미트를 걸면 등호가 추가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도 증명이 없었으므로 결론만 외우시면 되죠. 니은 디귿 골라주셔야 돼. 이게 살벌한 학교는 다음 중 왜 학교 중에 보면 서정고 국어도 그런 식으로 내지 않아? 보기 이만큼 주어지고 옳은 것을 다 골라라 막 이런 마탱이 가는 문제 있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정확하게 아셔야 되니까 몇 개가 옳으냐 뭐 이런 거 다 골라내는 문제 아주 가끔 나옵니다. 뭐 수학에서 잘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83. 자. 이거는 앞에 첫 줄만 보고 느끼셔야 돼. 마이너스 무한대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2학기 중간고사를 볼 때 플러스 무한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으면 무조건 선생님이 실수를 유발하고 싶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는 유의하셔야 됩니다. 음수라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 x는 음수. 이게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자, 이걸 제외하고는 사실 나머지는 노멀한 문제예요. x분의 fx, 즉 분수식의 극한값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분수식의 극한값이 주어지면 저기서 fx 구하는 거 아니라고 했지. x분의 fx가 튀어나와야 돼요. 이거 분모분자 뭘로 나눠야 돼 그럼? x로 나눠야 되는 건 자명합니다. 여기까지는. x분의 fx의 극한값 주어졌으니까. 왜 이렇게 크게 썼어? 여기서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죠. 양수일 때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x를 그냥 루트 x제곱이라고 쓰지. 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3 때부터 다 했는데 루트 x제곱은 정확하게는 절대값 x예요. 절대값 x면 x로 나올 때도 있지만 마이너스 x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죠? 지금 x가 음수인 상황이니까
얘랑 얘가 같아야 되지? 네, 맞아? 그럼 x는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루트 x제곱입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돼. 뭐 대단할 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관성적으로 x는 루트 x제곱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돼요. 그래도 x제곱은 양수인 거 맞죠? x제곱은 양수인 거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신 분이면 아니 분수식 근호 한 번에 쓰는데 마이너스 나오는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 고1 때. 이게 이렇게 나올 때가 언제였죠? 근호를 한 방에 쓰는데 없던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때. 분모만 음수일 때였습니다. 그죠? 분자는 0 이상. 이 케이스에는 해당이 안 돼요. a가 음수일 리가 없죠. x제곱이니까. 제곱이잖아. 근호 한 방에 써도 좋다는 얘기. 혹시 여기서 또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까 봐. 자, 그럼 뭐 제가 천천히 쓰면 이제 얘는 근호 한 방에 쓰고 앞에 마이너스는 있어야 되고요. 그럼 x제곱분의 fx, x제곱분의 fx를 저는 이렇게 쓸게. 얘는 1 되겠고 이렇게 써야 맞지. 왜냐하면 x분의 fx는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다 알파예요. 얘는 얼마야? 빵이지, 빵. 무한대분의 1이니까. 그럼 알파 값에 상관없이 얘는 그냥 빵으로 날아가죠.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분의 3알파가 문제에 4라고 주어졌지. 자, 알파는 4 나오겠죠. 이것도 굉장히 표준적인 문제가 되겠고 실수하시면 안 되고 91번. 내가 지난 시간에 아마 유형 11을 좀 안 한 것 같아. 그렇지 않니? 유형 11을 좀 건너뛰고 한 것 같은데 잽싸게 말로 설명드릴게요. 이게 어려운 형태 극한은 아니라서. 자, 제가 설명드렸던 메인이 되는 극한 형태가 첫 번째 0분의 0꼴이었죠. 인수분해하고 약분, 유리화하고 인수분해하고 약분. 두 번째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분모분자 동차식이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 읽어내면 되고 아니면 최고차항 빼고 나머지 무시해서 구하셔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있고 맞죠? 얘는 앞에 있는 식, 뒤에 있는 식 차수 똑같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을 때 역유리화해서 푼다라고 했어요. 이제 마지막 유형이 좀 쩌리 같은 유형인데 얘는 그냥 형태만 잘 기억하시면 돼. 무한소 곱하기 무한소꼴입니다. 얘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통분하거나 치환하거나. 그냥 통분이라는 시행을 하면 이 꼴로 바뀌어요. 아니 근데 둘은 언제 쓰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통분을 할 때는 그냥 식이 주어졌을 때고 fx 어쩌고 저쩌고 식이 안 주어졌을 때는 치환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러면 제가 형태를 먼저 알아보면 x가 양의 무한대로 간대. 이거 어디로 가니? 0으로 향해 가겠지. 0으로 향해 갑니다. 얘는 어디로 갈까? 가우스를 씌워주든 나발이든 x가 계속 커지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겠죠. 이렇게.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꼴이야.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꼴. 자, 여기까지 됐음? 그럼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꼴은 제가 통분하고 0분의 0꼴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우리 앞에 제가 87번에 비슷한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떤 실수가 됐든 이 꼴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죠. 얘는 x의 정수 부분, 알파는 소수 부분입니다. 맞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4.35는 가우스 4.35에 0.35 더한 걸로 표현할 수 있지. 가우스 4.35면 4로 나오겠고 이게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죠.
그러니까 절대값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질문하신 분의 의도는 명확하지. 가우스 3분의 x를 어떻게 할 거냐. 가우스 3분의 x 이 식을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거지? 알파는 뭐? 소수 부분 얼마인지는 몰라 내가. 그럼 제가 저 식을 바꿔 써볼게. 자, 가우스 3분의 x는 여기다 그냥 3분의 x만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어? 아니 선생님 알파는요. 알파는 제가 이제 구해야 하는 걸 보면 알겠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 얘랑 얘랑 갖다 곱하면 2고 요건데 결국 뒤에 건 어디를 수렴하겠어 그냥? 0으로 수렴하겠죠. 알파는 끽해서 0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분모가 계속 커지면 결국은 0으로 수렴할 겁니다. 2 나오겠죠. 2. 오케이? 자, 여기서 헷갈릴까 봐 가우스 기호가 나왔는데 주의. x가 a를 향해 가는데 a가 정수일 때는 좌극한 우극한을 확인하는 거고 x가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면 그냥 가우스 기호 무시하시오. 자, 무슨 말인지 제가 다시 한번 볼게. 여기서 좀 개념이 헷갈릴까 봐 다시. 제가 앞에서 반드시 좌극한 우극한을 확인해야 되는 함수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가우스였지. 근데 좌극한 우극한을 확인하는 건 그 x가 a라는 정수를 향해 갈 때였죠. 그 정수가 3이나 4나 이러면 좌극한 우극한을 확인하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정수를 향해 가는 겁니까? 그냥 연락이 커지는 상태지 좌극한 우극한 자체가 없어요. 얘는 원웨이예요. 그냥 한쪽 방향, 이쪽으로 계속 커지는 거. 이때는 방금과 같은 이유로 가우스 기호는 무시해도 좋다라고 이해하라고. 가우스 3분의 x나 그냥 3분의 x나 연락이 커지면 똑같으니까 뭐야 이거. 그냥 약분하고 2라고 1초 만에 구해주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어떤 병신 같은 숫자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 되나만 보자. 이건 그냥 극한값 뭐라고 써야 돼 그럼? 그냥 4라고. 연락이 커지는 상황이면 좌극한이고 우극한이고 없지. 한쪽 방향밖에 없습니다. 정수를 향해 갈 때 좌극한 우극한을 확인하는 거고 그 외에는 그냥 다항식으로 간주하고 목표 극한값 구하시면 된다라는 거. 오케이. 자, 91번까지 했고 104번까지 제가 보고 쉬었다 할게요. 이제 제습으로만 바꿔놓을게. 이게 처음에 보면 헷갈릴 수 있는 문제라서 잘 보셔야 돼. 104번. 자, 리미트 x는 1을 향해 갈 때 얘는 극한식이 지금 두 개가 주어졌지. 그럼 제가 해석 순서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무한대로 가는 식 먼저 해석하라고 했죠. 근데 무한대로 가는 식이 있니?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각각의 극한식은 두 가지 이상 알려준다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되고 자, x가 1을 향해 갈 때 다항식 중에 차수가 가장 낮은 것을 gx라고 했어요. 그럼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fx가 연락이 많은가 봐. 첫 번째 식에서 알 수 있는 건 일단 f1은 얼마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지 않아? 그치? x가 1을 향해 갈 때 분모 0이니까 분자도 0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식에서 알 수 있는 건 f2가 얼마? 0으로 향해 가야겠지. 그럼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차수가 가장 낮은 다항식은 몇 차식이라고 예상 가능해 일단? 일단 2차식이라고 예상 가능하죠. 일단은. 그럼 2차식이라고 한번 해볼게. 2차식이면 2차의 개수는 지금 제가 모르죠. 근데 x-1, x-2는 인수로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각각의 극한식에서 하나씩 얻어낸 거고 다시 한번 사용하셔야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오면서
얘는 5가 나와야만 합니다. 맞지요? 잘 봐. 약분 1을 향해 가면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때 K는 1 나와야 돼. 이걸 만족시키면 X가 2를 향해 가면 이거 약분 K가 5가 나와야 되지. 그럼 K가 1이면서 5가 될 수가 있니? 안 됩니다. 그럼 fx는 2차식으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2차식은 안 됩니다. 근데 차수가 가장 낮은 거라고 했으니까 3차식이라고 가정하면 되겠네. 3차식이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얘가 3차식이면 미지수 2개만 더 쓰면 되거든. 이렇게. 그죠? 자, 이제 계산을 좀 빨리 해볼게. 그럼 한번 해봤으니까. 자, 분자에 얘를 쓸 거예요. 그럼 x-1 약분되고 x가 1을 향해 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a 플러스 b가 되겠고 요게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fx를 여기다 쓴다라고 하면 얘가 약분되고 x가 2를 향해 가면 얘는 1이고 2a 플러스 b죠. 그게 5가 나와야 되겠고 둘 연립방정식 위에서 아래 빼주시면 a는 4. a가 4면 b는 마이너스 3. 맞지? 얘는 가능하지. 얘보다 저 차수가 낮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가장 차수가 낮은 fx를 gx라고 했으니까 이게 gx라는 얘기죠. 이게 gx고 그대로 g3 구해주시면 되겠네. g3 구하면 뭐 18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잠깐만 쉬었다가